4월 25일에 정식한 고추인데, 고추 겨순 제거는 언제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겨순이 6 내지 7cm 정도 자랐을 때 해주는데 뭐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그때쯤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땡땡 철학이지요. 고추 겨순 제거하는 내용과 다분지 재배를 위해 생장점을 적심해줬던 고추도 이제 4개의 가지로 확정지은 내용도 살펴보고 칼슘도 옆면 시비해준 내용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진딧물과 총체벌레 애차를 위해 진딧물과 개미의 공생관계와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와의 관계도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방제는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겨순들이 벌써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겨순들을 제거해 줘야 하는데, 겨순은 보통 정식 후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겨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겨순들은 주로 이 방아다리라 그러죠. 첫 번째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이런 모양을 방아다리라고 그러는데, 요 방아다리 아래에 있는 겨순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거죠. 겨순들을 키워서 고추를 달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아다리 윗부분 여기서 많은 분지들이 나오고 고추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이런 쪽으로 겨순 쪽으로 소모돼서 분산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겨순들은 보통 제거를 해줍니다. 겨순들을 제거해 줄 때 언제쯤 해주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겨순을 한 10cm 이상 자랐을 때 잘라줘야 한다라는 분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 겨순들을 미리 잘라주게 되면은 이 윗부분이 너무 도장되어서 너무 빨리 커가지고 이 절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절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키만 좀 크고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순을 너무 일찍 제거해 주지를 않고 한 10cm 이상 좀 자랐을 때 겨순들을 제거해 준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어차피 겨순은 고추를 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데 쓸데없는데 양분을 빼앗기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제거를 해줘서 이쪽 부분에 영양을 많이 가게 해서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거든요. 뭐 둘 다 좋은 견해이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겨순을 낸다는 것은 고추가 힘이 좋은 상태이므로 이때 엽수를 좀 확보해서 그 힘으로 뿌리를 뻗어 나오게 하기 위해 겨순을 바로 따지 않고 좀 둡니다. 물론 고추나무 상태가 충실할 때는 일찍 제거해 주어도 되겠지만 빈약할 때는 순을 좀 더 키워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을 6 내지 7cm 정도 자랐을 때 겨순을 제거해 줍니다. 겨순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겨순은 어떤 게 겨순이냐면은 여기 줄기와 잎이 있죠. 요 사이에 나는 요런 것들이 다 겨순입니다.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사이에서 나오는 요런 겨순들. 요런 겨순들 따줄 때 방아다리 밑에 부분만 따준다라는 겁니다. 이 겨순을 키워서 고추를 달려고 한다면은 놔둬도 되겠죠. 여기 고추가 지금 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아다리 아래에는 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너무 겨순들이 가지들이 많으면은 햇빛도 잘 안 들고 바람도 잘 안 통하게 되면은, 특히 장마철이 오거나 하면은 습해지면은 탄저병도 많이 오거든요. 병충해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겨순들을 따주겠습니다. 방아다리 아랫부분에 겨순들은 지금 따주고 있습니다. 5월 19일이거든요. 정식한 지
대략 24일이 되니까 겨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겨순들을 따다가 잘못해서 이 잎까지 상처를 입었습니다. 잎은 아직 따주지는 않겠습니다. 잎도 방아다리 아랫부분에 잎도 다 제거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잎은 아직까지는 좀 두겠습니다. 따주기는 하는데 그 따주는 시기는 장마가 오기 전에 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거 잎을 둬야 이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줄기에도 뿌리에도 또 여기 고추가 달리면은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고추는 본잎이 11개에서 13매 정도가 전개되면은 벌써 30개에 가까운 꽃이 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잎들도 좀 놔두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거나 하면 그때 이제 따주면은 이미 잎들이 여기 위쪽에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밑에 있는 잎들은 거진 뭐 역할을 못 하죠. 오히려 따주 가지고 햇볕이나 바람이 잘 들게 해주고 그때까지는 이 방아다리 아래에 이 잎들은 그냥 둡니다. 두고 겨순들만 제거를 해줍니다. 이게 적심을 해줘서 키운 고추입니다. 적심을 해줬더니 가지들은 많이 내고는 있습니다. 가지들 많이 내고는 있는데 적심하지 않는 고추에 비해서는 지금 성장 속도가 느리거든요. 아직 꽃도 안 피고 있죠. 가지는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 가지를 한 4개 정도만 가져가야 되니까 이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자르기가 아깝긴 하네요. 나머지들은 이제 잘라버리겠습니다. 가지 4개를 이제 확정 지었습니다. 좀 아깝긴 합니다. 5월 1일에 원순을 적심해 준 모습인데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원순의 생장점을 잘라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요 Y자, 우리가 흔히 방아다리라고 하는 그 Y자 모양 밑에서 겨순들을, 격가지들을 4개 해서 격가지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해보는 건데 요 밑에 있는 가지들은 겨순들은 미리 좀 따버리겠습니다. 적어도 한 이 정도 높이에서는 좀 나와야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일단 한번 더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제거해 주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소모되는 영양분이 이쪽으로 모아서 빨리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4개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유인하면서 쫙 벌어지게 이제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인데 왜 이렇게 잘 클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5월 23일에 이 4개의 가지를 확정하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4개의 가지만 가져갑니다. 적심한 고추였거든요. 5월 19일에 진딧물이 조금 있는 모습이 보여서 방제를 한번 해주고 오늘이 23일인데 한번 살펴봅니다. 뒷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고추잎 뒤 살펴보고 있는데 방제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진드물이 없거든요. 또 돋보기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잎 뒷면을 돋보기로도 한번 봅니다. 진딧물이나 응애류들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돋보기로 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먼지 응애나 진딧물, 총채벌레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또 요런 생장점 부근에 잎이 어린 잎들에 이 총채벌레나 진딧물이 있을 수 있는데 요런 부분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방제 효과는 있는 것 같네요. 꽃도 피고 있어서 꽃 속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꽃 속에 총채벌레가 있는지 꽃 속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꽃 속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총채벌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2차 방제를 한번 해줍니다. 지금 계속
한 7일 간격으로 한 3차례 정도는 지금 해줄 생각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햇빛이 이래 날 때는 약을 치면 안 됩니다. 해 넘어갈 때쯤이나 아침 일찍이 쳐줘야 되거든요. 총채벌레 진딧물, 참은지 응애, 목화 진딧물 또 한번 약을 뿌려줍니다. 이런 꽃에도 집중적으로 뿌려야 되고 잎 뒷면을 집중적으로 좀 뿌려줘야 됩니다. 5월 23일 날 2차 방제입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칼슘을 뿌려줄 때는 붕소가 조금 들어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영양제도 칼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고 붕소가 조금 들어있고 아미노산도 조금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거든요. 고추에 연면 시비를 해줍니다. 칼슘제를 연면 시비할 때에는 농약과 혼용하면 안 좋기 때문에 다음 날에 칼슘과 붕소가 조금 들어있는 칼슘제를 뿌려줍니다. 칼슘은 조직을 단단하게 해줘서 탄저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칼슘을 너무 많이 주면 질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고추가 성장하지 못하므로 지금부터 격주 정도로 연면 시비해 줄 생각인데 정식 후 지금쯤에 칼슘을 연면 시비해 주면 좋거든요. 오늘이 5월 24일 정식 후 첫 칼슘 연면 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